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몇 년간 화제가 되었던 딥페이크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즉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딥페이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얼굴을 조작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acial Manipulation 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얼굴을 조작을 해서 다루는 기술들을 총집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20년 정도 동안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가상의 얼굴 매니플레이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죠. 이러한 페이셜 매니플레이션 기술은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예 존재하지 않던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서 그 얼굴을 이용해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페이셜 어트리뷰츠는 기존에 존재하던 얼굴에서 특정한 속성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있을 때 거기에 안경을 씌우거나 머리숱이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머리숱이 많은 사람의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 등이 페이셜 어트리뷰츠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셜 익스프레션은 말 그대로 표정을 바꾸는 거고요. 페이스 스왑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얼굴을 서로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딥페이크가 바로 이 페이스 스왑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페이스 신세시스 같은 경우는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던 사람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흔히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가 사용됩니다. 겐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요. 이 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물에 대한 사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인물 사진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사람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분석해서 실제로 존재할 법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술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안 굿펠로우가 작성한 논문 겐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겐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스타일 겐과 같이 상당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이용해서 페이스 신세시스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일 겐으로 학습된 모델에서 새로운 페이크 이미지들을 많이 추출을 해내서 그러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작업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일 겐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배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누구든지 그냥 쉽게 얻으셔서 다양한 얼굴 이미지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았는데 스타일 겐 같은 경우는 정말 고화질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럴싸하게 얼굴 이미지를 잘 만들어냅니다. 스타일 겐 또한 한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겐, 사이클 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서 스타일 겐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 매니플레이션 타입으로는 바로 페이셜 어트리뷰츠가 있습니다. 페이셜 어트리뷰츠는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에 존재하는 특정한 속성들을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얼굴의 어떠한 속성들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부의 색깔이나 나이나 머리의 색깔 등을 변경하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다양한 겐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타일 겐 같은 걸 이용해서 페이셜 애트리뷰츠를 조작하는 작업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얼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특정한 속성을 가지도록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facial expression입니다. 말 그대로 얼굴의 표정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타입 3와 곧 설명드릴 타입 4가 실질적으로 딥페이크라고 알려져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acial expression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표정 자체를 임의로 조작을 해서 변경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사실 페이셜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논문마다 약간씩 소스랑 타겟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약간 그 용어가 텀 선택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에서는 소스가 피해자고요. 이 타겟은 레퍼런스 퍼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페이셜 익스프레션 중에서도 사람의 입모양 등을 바꿔서 실제로 어떤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강제로 하는 것처럼 비디오를 수정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그러한 공격 유형 또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흔히 소스를 victim, 즉 피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흉내내도록 이 비디오를 바꾸어서 결과적으로 페이크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짓지도 않은 표정이나 내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도 말을 한 것처럼 어떠한 페이크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 침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딥페이크 영상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 중 하나인 Synthesizing Obama라는 논문에서 제시된 기술을 이용한 그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특정한 말을 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거기서 나온 비디오 같은 경우는 Facial Expression 영역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특정 피해자의 입모양만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페이크 비디오를 만드는 방식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Face to Face 혹은 Synthesizing Obama와 같은 논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Face to Face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Face Capture and Reenactment라고 해서 Reenactment라는 것 자체가 어떤 표정을 흉내를 내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술 유형을 의미하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Face to Face 같은 논문들이 이 Facial Expression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입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Face Swap입니다. 이거는 두 명의 얼굴,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얼굴을 서로 스위칭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보시면은 다양하게 얼굴을 바꾸는 페이스 스와핑 앱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페이스 스왑이라는 것 자체는 특정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그 얼굴을 교체해버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 타겟 펄슨이 바로 피해자, 빅팀이고요. 이 소스가 바로 레퍼런스 펄슨입니다. 즉, 어떤 피해자의 사진이 있을 때 이 피해자의 사진의 아이덴티티를 이 소스 비디오에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 비디오에 이 타겟 비디오에 있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입혀서 특정한 비디오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페이크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소스와 타겟을 상당히 비슷한 사람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페이크 비디오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꽤 그럴싸하게 페이스 스와핑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페이스 스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얼굴에서 특정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비디오의 그 얼굴 부분에 삽입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몸은 그대로 있는데 얼굴만 바뀌는 등으로 페이스 스와핑이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알려져 있는 딥페이크 비디오가 바로 이런 페이스 스왑 기술을 이용한 페이크 비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딥페이크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 타입 3와 타입 4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딥페이크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라는 것은 GitHub에 올라와 있는 이 페이스 스왑이란 이름에 이렇게 소문자로 페이스 스왑이라고 적혀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페이스 스와핑 기법을 이용해서 흔히 알려져 있는 딥페이크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페이스 랩 같은 라이브러리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두 가지 GitHu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 스왑이랑 딥페이크 랩 둘 다 실질적으로 페이스 스와핑, 즉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적인 베이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스왑이라는 게 흔히 알려져 있는 딥페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체에서는 페이스 스와핑 기법이랑
페이셜 익스프레션 기법을 굳이 구분해서 언급을 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 오리지널 딥페이크는 바로 이 페이스 스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스 스왑에 대해서 보다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페이스 스와핑 기술은 흔히 두 가지 어프로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에 기반하는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GPU 기반의 어떤 딥러닝이 사용되지 않고 흔히 알려져 있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페이스 스왑을 할 때에 대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흔히 딥페이크라고 알려져 있는 딥러닝 기반으로 동작하는 페이스 스와핑 기술들을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유형은 제가 한번 나눠 본 겁니다. 제가 실제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접해 보니까 이렇게 딥러닝에 기반하는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퓨샷과 멀티샷으로 나누어져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들은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서 이 퓨샷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비디오에 삽입하고자 하는 그 피해자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몇 장만 조금만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페이스 스와핑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피해자의 사진이 한 장 혹은 몇 장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어떠한 소스 비디오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을 퓨샷 어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멀티샷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컴퓨터에 GPU가 달려있고 또한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 장 가질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그 페이스 스왑 라이브러리 혹은 딥페이스 랩 라이브러리가 이러한 원리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내가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진들로부터 어떠한 피해자의 얼굴 아이덴티티를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아이덴티티를 특정한 소스 비디오에 삽입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충분히 리즈너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피해자의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학습을 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가 내 컴퓨터까지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멀티샷 기법으로 동작을 시키는 게 더 성능이 좋고 그럴싸하게 영상이 잘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퓨샷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영상을 얻지는 못하고 일부 사진들만 얻었을 때를 가정하는 어택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 유형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보통 그런 경우에는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기법에 조금 더 의존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PRNet과 같은 그런 논문들이 보통 이런 방법으로 동작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기법들은 보통 프리트레인드 된, 즉 미리 학습이 된 어떤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모델을 이용해서 적은 양의 사진만 가지고도 충분히 페이크 비디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페이스 스와핑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에 많이 속할까요? 당연히 일반적인 페이스 스와핑 앱 같은 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랑 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떤 페이스 스와핑 앱을 이용을 할 때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내장된 GPU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스와핑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을 시킬 시간도 적고 이미지 또한 스마트폰 앱에서 많이 넣으라고 요구한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조금 더 전문가 환경에서는 이렇게 멀티샷 유형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 것은 바로 이 멀티샷 유형이고요. 이게 바로 흔히 알려져 있는 딥페이크의 그 원조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페이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서 페이크 이미지 혹은 페이크 비디오를 만드는 기법을 딥페이크라고 하고요.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얼굴을 스와핑해서 새로운 페이크 비디오를 만든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어원이 발생했냐고 하면 레딧에서 딥페이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연예인 사진을 이용해서 선정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글을 게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딥페이크라는 닉네임에서부터 유래를 해서 이러한 기술 유형을 딥페이크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일으키고 있죠.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페이크 뉴스 같은 게 있을 거고요. 혹은 사기나 금융사기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유형 또한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CEO의 이미지나 비디오 영상을 나쁘게 악용을 해서 그 CEO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유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금전을 요구하는 영상을 가짜로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게 보냄으로써 어떤 금융사기,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갈취하는 등의 공격 유형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딥페이크가 안 좋은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라이버시 컨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딥페이크를 당연히 좋은 쪽으로 사용한다면 좋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던 예제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스턴트맨이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스턴트맨의 얼굴에 실제 배우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면 딥페이크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딥페이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딥페이크 탐지 대회 또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딥페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겠는데요. 오토인코더는 딥러닝 아키텍처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unsupervised manner로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익힐 수 있는 딥러닝 기술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피처나 특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오토엔코더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피처, 특징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만약에 사람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는 눈, 코, 입의 위치, 아니면 눈의 크기, 코의 모양,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에 존재하는 피처겠죠. 이제 그러한 피처들을 잘 러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오토인코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오토인코더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코더랑 디코더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인코더는 어떠한 인풋을 입력을 받아서 피처 스페이스 상의 Z값을 내뱉도록 만들고요. 이 디코더는 그 피처 G 값을 받아서 다시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의 아웃풋 값을 내뱉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인풋 이미지 값으로 4라는 숫자가 들어왔다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차원의 공간에 해당 피처 정보들이 압축이 되었다가 다시 디코더를 거쳐서 원본 이미지가 나오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즉 인풋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픽셀 크기가 28 곱하기 28이니까 전체 784차원 정도의 디멘전을 가질 건데요. 이렇게 보틀넥 같은 경우는 32에서 작게는 2차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보틀넥 레이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레이어의 디멘전이 작기 때문에 이 보틀넥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주요 피처가 잘 압축이 되어서 저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은 단순히 입력값과 출력값이 동일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과정만으로도 이렇게 중간 레이어에서 각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적절히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해당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었다가 다시 디코더에 넣은 결과가 원본 이미지랑 유사하게 바뀌도록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로스 펑션을 만들게 되면은 로우 디멘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러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잘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별도의 레이블링 또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unsupervised manner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러한 DNN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가 동일하도록 학습을 시키면은 특정한 유형의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를 잘 학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어떻게 페이크 비디오, 즉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딥페이크, 그 중에서도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바로 그 대표적인 딥페이크 유형에서 실제로 딥페이크 비디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딥페이크는 총 3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익스트랙션입니다. 익스트랙션은 말 그대로 그냥 추출인데, 여기서 말하는 추출은 이미지에서 사람의 얼굴 부분을 추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학습을 위해서 얼굴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셔널리 얼라이먼트 파일이나 마스크 파일 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얼라이먼트 파일 같은 경우는 흔히 68개의 랜드마크로 구성된 형태로서 특정한 얼굴이 있을 때 그 얼굴에서 주요 랜드마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파일을 의미하는데, 흔히 오픈CV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얼라이먼트 정보 또한 잘 찾아서 랜드마크 정보 또한 파일로서 만들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단계, 익스트랙션 단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랜드마크 파일을 이용해서 학습 과정이나 컨버팅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장의 타겟 비디오와 소스 비디오가 있을 때 이러한 비디오를 이용해서 익스트랙션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비디오에서 각각의 프레임 단위로 얼굴 부분만 잘 찾아서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저장해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0초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1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딥페이크가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즉 어떤 아키텍처로 학습을 시켜서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잘 학습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딥페이스 랩이나 페이스 스왑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오토엔코더에 기반해서 학습을 시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오토엔코더를 상당히 재미있게 약간 아키텍처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소스 이미지가 있고 아래쪽에 피해자의 타겟 비디오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 피해자의 비디오에서 얼굴 부분에 있는 얼굴의 아이덴티티, 즉 얼굴의 어떤 정체성을 학습을 시켜서 위쪽에 있는 영상에 입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오토엔코더 기반으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동일한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 건데, 이제 오토엔코더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인코더 파트를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디코더 파트는 각각의 비디오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코더 파트와 디코더 파트가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는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코더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인코더 파트에서 학습이 되는 피처 같은 경우는 두 비디오에서 공유되고 있는 피처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흔히 사람의 얼굴 사진이 있을 때 눈, 코, 입의 위치 같은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은 사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사진에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시밀러한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코더 파트에서는 두 비디오에서 상당히 유사한 피처들이 학습이 되도록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아키텍처를 설정함으로써 인코더 파트에서는 유사한 시밀러한 피처를 학습하도록 하고, 이 디코더 파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비디오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소스 비디오가 각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코더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덴티티 피처들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 코, 입의 실제 모양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실질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실제 그 정체성에 관련한 피처들이 이렇게 디코더 파트에서 러닝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디코더 B 파트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잘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면 이러한 레이턴트 레이어 혹은 보틀넥 레이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특정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배제되고 외곽이나 눈, 코, 입의 위치와 같은 이러한 피처들만 시각화되는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딥페이크의 트레이닝 아키텍처는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학습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딥페이크 비디오를 만들게 되냐면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컨버팅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학습을 했던 그 인코더랑 디코더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 디코더 같은 경우는 피해자, 즉 빅팀의 비디오를 가지고 실제로 컨버팅을 합니다. 즉 어떠한 오리지널 페이스가 들어왔을 때 인코더를 거쳐서 해당 사진에서 눈, 코, 입의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러한 위치에 피해자의 아이덴티티를 삽입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디코더 파트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피해자의 얼굴이 잘 스와핑되어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각종 포럼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때에는 약 1000장에서 10,000장 정도의 이미지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즉 소스 비디오랑 빅팀 비디오 각각 약 1000장에서 10,000장 정도의 사진을 얻어야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000장 같은 경우는 약 30초 이상의 비디오에서 얻을 수 있겠죠. 프레임이 초마다 30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0초 이상의 비디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정도 개수가 되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가능하면 얼굴 파트에서의 각도랑 그리고 조명 정보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더 결과물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되는 비디오는 하이 퀄리티일수록 좋고 실제로 엔비디아 GTX 1080으로 대략 하루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GTX 1080이 아니라 제가 간단히 연구 목적으로 실습을 해보았을 때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콜앱 정도 수준에서의 GPU만 가지고도 사실 하루 정도 학습을 시키면 어느 정도 괜찮게 퀄리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는 오토인코더 파트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디멘전이 64곱하기64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로우 퀄리티의 이미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오토인코더 모델을 바꾸어서 256 곱하기 256 혹은 128 곱하기 128 이제 그런 것들은 각자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해상도 같은 경우는 또 각자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지는 딥페이크 비디오로 인한 악영향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한 일환으로 최근엔 정말 다양한 딥페이크 디텍션 대회가 열리고 있죠. 지금 2020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스북 또한 이러한 딥페이크 디텍션 챌린지를 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딥페이크를 디텍션할 때는 어떠한 메소드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딥페이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단순히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이크 비디오에서부터 탐지를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매 프레임마다 얼굴의 위치를 찾아서 그것으로 판별을 하는 방법, 혹은 비디오에서 매 프레임마다 각각 보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 간의 연결 관계를, 즉 시간적인 피처를 잘 확인을 해서 탐지를 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매 프레임마다 얼굴의 위치를 찾아서 그 얼굴의 위치를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피해자의 아이덴티티 정보를 이용해서 덮어씌우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 경우 각 프레임들의 시간적인 정보는 고려하지 않고 프레임마다 매번 스와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접한 프레임에 대해서 어떠한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프레임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고 어느 정도 일관적이지 않은 그러한 특징들이 발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불완전한 특징들을 잘 캐치를 해서 탐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Temporal Features Across Frames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State of the Art로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는 디텍션 방법들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Deep Classifier 유형 같은 경우는 Face Forensics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적 정보를 고려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현재 CVPR 워크숍에서 발표가 되었던 Recurrent Convolutional Strategies for Face Manipulation Detection in Videos라는 논문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간단히 결과 내용만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가 쓴 논문이 바로 페이스 포렌식스 논문이고요. 이 페이스 포렌식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각 프레임마다 엑셉션 넷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그것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어큐러시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비르의 페이퍼인 리커런트 컨볼루션을 이용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CNN과 RNN을 각각 섞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논문이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페이스 포렌식에서 로우 퀄리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CNN 플러스 RNN이 약간 더 좋은 어큐러시를 가지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 프레임마다 얼굴의 위치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보다 각 프레임의 인컨시스턴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적인 정보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스 포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읽었을 때 상당히 재밌다고 느꼈던 점은 일단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기존까지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어떻게 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지만 명확하면서도 정말 사용하기 좋은 그러한 벤치마크를 제시한 논문은 적었는데 이 페이스 포렌식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특정 비디오가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또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까지 잘 제공을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 또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보았는데 매 프레임마다 잘 디텍션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유튜브 비디오 1000개에서 총 180만 개 정도의 이미지 셋을 가져와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 리넥트먼트 흔히 표정을 바꾸는 기법 그리고 페이스 스와핑 이 기법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씩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에 대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가지고 페이크 비디오를 만들고 이제 그것들을 데이터셋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또한 이제 매 프레임마다 얼굴 위치를 찾은 다음에 CNN 기반으로 리얼인지 혹은 페이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어큐러시까지 베이스라인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 포렌식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000장의 비디오에 대해서 720을 트레이닝 데이터, 140을 밸리데이션, 140을 테스트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른 연구에서 딥페이크 디텍션 쪽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 페이스 포렌식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아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이 논문에서 확인한 결과 엑셉션 넷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기법들이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딥페이크 영상들을 어떤 식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